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1세대 기준과 주택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나왔던 지방세 취득세법이죠. 그동안은 사실 뭐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단일 세율로 가는 거고 1%, 2%, 3% 그래서 사실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되면서 중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세대일 때는 기본세율로 가고 2주택일 때는 뭐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뭐 12%, 법인도 12%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따른 이 문제 제기라든가 또 궁금해 하신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이게 조정 지역에서 또 풀렸을 때 또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또 1세대 범위뿐만 아니라 조합원 주택권, 또 분양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주택수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방세법상 1세대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주민등록법, 그러니까 70 대책 전에는 이게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된 가족 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이 세대로다 이제 이게 간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가 이제 뭐 2주택자가 돼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취득세 1.3%짜리가 뭐 8. 뭐 이게 8%대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또 이게 양도세 소득세법에서 또 이걸 따왔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그 세대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 이런 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죠. 해당 자녀가 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40%, 중위소득이 40%가 나오죠. 40%가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해서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겠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30세 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이제 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뭐 2세대로 간주하다가 그로 인한 민원 제기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양소득세법에서 이제 이런 걸 따온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제 따라서 40%의 이제 이상인데, 소득세법은 그렇죠. 이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직장, 재직증명서라든가 또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근로소득증명서, 이게 이제 제출이 됐었죠. 근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을 따서 그대로 또 지금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40%는 이제 월 83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작년도가 79만 원이었으니까 물가 인상률을 이제 적용해서 월 83만 원이 됐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27세인 자녀가 월 150만 원을 좀 받으면서 6개월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세대로 세대 분리로 한 거를 이제 인정해 주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83만 원을 이게 12개월로 나눠 곱하게 되면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50만 원일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1년에 뭐 한 200만 원이다. 월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개월치 근무였으니까 1200만 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이럴 때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도 부모 세대에 편입할 예정이고, 그 대신 이제 1년 합산을 해서
충족이 되어야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합산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요. 세대를 합가한 경우, 그 세대 합가라는 게 나오죠. 양소득세법에도. 다주택자가 되는가? 라는 이제 이런 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도 또 이런 답이 나왔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입니다. 동거 분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해서 이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30세 이상의 자녀, 그다음에 혼인한 자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부모 복량에 따른 합가로 인해서 주택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소득세법이죠. 양도세에서는 부모님의 이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새 뭐 옛날하고 틀려서 그 60세 그러면 정정하지만 그래도 부모 복량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60세 이상일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소득세법에서는 기간이 10년까지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 이 지방세법에서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합가도 취득세 지방세법에 적용을 해서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준다. 이런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수 산정 방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라 세대가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일개 주택을 소유한 것을 주택수에서는 빼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봐서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죠. 그래서 지분 등기도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자, 그렇죠. 자,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자, 상속인들이 또 그렇다면 공동으로 또 소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사항을 고려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이제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추가로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이제 소유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이 뭐 2분의 1씩 뭐 아니면 뭐 4분의 1씩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 상속 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주택으로 볼 것이고, 또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이제 판단하겠다.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데는 또 그런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속 주택도 5년간은 이제 되는데 5년간에 이제 그 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이 해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사실 이게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이게 상속주택을 이렇게 처분하면은 이제 그렇게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8월 12일이죠. 기준에서 자 2020년도 8월 뭐 20일 날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수 5년을 그러면은 8월 2020년 8월 20일 이때부터 5년을 쳐주겠다는 얘기지. 5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산해서 5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든가 안 될 때는 이런 경우를 받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20년 5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기산해 줍니다.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8월 12일서부터 5년간이 이제 이 주택수에 이제 빼주고 이 5년 여기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에 이제 주택수에 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이제 이게 이 중과가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입주권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뭐 이 재개발이라든가 또 뭐 소규모 주택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제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입주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분양이라는 거는 뭐 이제 최초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되겠죠. 근데 사실 이때는 취득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왜 이제 분양권과 이 입주권은 이게 권리죠, 권리.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승계조합원 재개발에서 이제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할 당시에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는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소득세에서는 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이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집이 하나 있더라도 이 입주권에 대해서만 이제 이게 그 과세냐 비과세를 따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2년 전부터 소유하고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입주권 상태에서도 이걸 팔게 되면 기존에 집이 하나 있더라도 이거는 비과세를 받았죠. 근데 관리처분 이후에 이거를 입주권을 이제 승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비과세는 없죠. 비과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에 있던 주택수도 해서 중과세는 되질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입주권 상태에서 나는 3년 보유했으니까 나는 비과세야 라고 또 매매를 하셨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으신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를 매매하실 적에 정확히 아시는 세무사분들에게 상의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입주권이나 이제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다른 이제 주택 하나 이제 구입했을 경우에 A에서 B를 갔을 때 그때는 입주권은 이 나중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 나중에 주택을 받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법 시행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이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거가 이 양도세에서는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2020년 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8월 12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취득세는 아이고 저기 뭐 주택수에는 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아니야라고 했다가 취득세에 또 중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옵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세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옵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지만 이게 전세 이렇게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했을 경우에 이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받으시든 전세를 받으시든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은 이 없이 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수의 판단 범위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세법에 이제 의해서 2020년 8월 12일부터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탁주택이죠. 이 신탁주택은 이게 이제 이 위탁자가 있죠. 위탁자가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누구 재산이 되겠습니까? 신탁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는 사실 그냥 이 신탁을 해놓으니까 재산세도 안 나오고 뭐 종부세도 안 나오고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신탁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가 이제 이거를 내질 않으니까 나와도 내가 뭐 해당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또 법에서도 저거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신탁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위탁자로 들어갔습니다. 위탁자로. 그래서 지금은 신탁을 하더라도 요것은 위탁자의 이제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주택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수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에 따른 이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제 떨어지고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도정법에서는 이제 이게 그 입주권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이 생략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따른 이제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주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그래서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을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게 지방세법에서는 입주권을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걸 보고 아직까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은
또 자율정비구역은 이 취득세의 입주권을 보지 않고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분양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피스텔인데 이것도 한번 또 차트를 남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분양권을 한번 보죠. 자, 주택 분양권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3조 1항 2호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 하게 되십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들이 주택 분양권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신고가 되는 것을 이제 이 주택 분양권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이 빌라를 진다든가 이거는 이제 이건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인은 그러니까 소유한 자에 대한 주택세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2일부터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할 때는 잘 보셔야 되고, 또 양도할 때는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지위를 또 매매라든가 증여 등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주택 분양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요새는 이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인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환원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을 우리가 이제 주택 분양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죠. 자, 오피스텔은 이제 제 105조에 재산세가 뭘로 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세에 가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주택수에 계산이 되고요. 근데 오피스텔 대신 분양권은 이제 분양권을 받을 때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이제 이게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나왔지만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적용한 게 2020년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분양권 이런 취득 시기가 이게 따로따로 놀죠. 소득세법하고 이 지방세법하고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중과맞는 것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개정 규정은 이제 이후 취득분부터 8월 10일 이후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또 이 주택수의 또 경과 조치가 있는데, 부칙 3조에도 불구하고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제 이 매매 계약에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 전에 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소득세법하고 지방세법이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분양권은 언제 시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로 판정할 적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할 때 양도소득세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이 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법 시행하면서부터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때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놓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 분양자는 언제냐?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 이 취득 시점은 이제 당첨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분양 계약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근데 분양권 승계 취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요거는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분양권 잔고밀이다. 자, 이게 잔고밀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취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입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입주권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입주권에 대한 이제 종류를 한번 이제 보면은 입주권에 대한 종류. 이거는 이제 아까 취득세 먼저 볼까요? 취득세는 요 세 가지만 본다 그랬죠. 재개발, 이제 도정법상에,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법 특례법엔 소규모 재건축. 이게 세 개만 이제 이 취득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8월 12일이죠. 이때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중과 규정을 이제 놓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볼까요? 양도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이죠. 소규모 재건축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취득분부터 입주권으로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의 관리 처분이 언제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8월 29일 이전이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법 특례법이죠.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이 소규모주택 재개발. 이게 좀 이제 양도소득세법은 이게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게 이제 이 입주권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이런 부분,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거는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 이게 관리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떨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전환 시점은 언제냐?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 소득세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공부상 또 아니면 또 이게 멸실일을 이제 취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볼지게 우리가 이제 이게 간과할 수 있는 게 이거 1월 1일부터 아니야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하고 이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10 대책 관련 지방세법의 이제 주요 내용이었죠. 이게 그때는 뭐 1, 2, 3 해가지고 1에서 3%, 그 다음에 이제 4주택 이상 4%, 그 다음에 법인 역시도 주택가격 일제 3%였는데 이게 이제 8월 12일서부터 이게 적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주택자는 뭐 기존대로 이제 3%였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정과 비조정으로는 안 왔죠. 그래서 2주택자는 8%, 비조정은 그대로 1에서 3%, 그 다음에 3주택자는 이제 12%,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제 8%, 4주택자는 이제 뭐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12%, 그 다음에 법인도 12%가 됐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은 이제 이 1주택 세율을 적용했는데 여기 이제 먼저는 기존 주택을 이 신규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걸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현 정부 들어와서 2년으로 이게 연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취득 당시의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조정에 A, B,
C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조정이에요. 근데 요게 일반 지역이다. 그럼 요거 취득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택수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A, B, C가 그런데 요거는 일반, 여기도 일반인데 여기가 조정이다. 그럼 이거 3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에 이 구입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용산과 강남 상구는 이제 조정에서 풀리진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신다 그러면은 아마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과세율이죠. 2022년도부터 이제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는데 이게 아직 국회를 통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렇게 뭐 9억 초과다 뭐 이런 부분은 기존대로다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8%면 8%, 그다음에 뭐 이게 상속이라든가 사치성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회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존에 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게 지금 뭐 사치성이 14%, 그다음에 증여가 6.4%인데 기존 거는 20%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20%의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나머지 13% 정도는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그런 구조인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된 상태라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세법상 그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그 혼돈이 많았는데요. 또 거기에 또 어울려서 또 소득세법상 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